몇 년 전 여름, 내가 친구랑 부산으로 여행 갔을 때 일이야. 숙소에서 저녁 먹고 바람 쐬러 해운대 쪽 바닷가로 갔거든. 밤인데도 사람들이 꽤 있었고 시끄럽지도 조용하지도 않은 그런 딱 적당한 분위기였어. 그래서 우리 둘이 모래사장에 앉아서 맥주 한 캔씩 들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. 보니까 사람들이 바닷가 쪽 모래밭에 모여 있는 거야. 우리도 궁금해서 가까이 가봤거든. 근데 어떤 여자가 혼자 모래사장에 앉아 있더라. 등 돌리고 있었는데 머리가 다 젖어 있고 하얀 치마 같은 걸 입고 있었어. 처음엔 물놀이 하다가 방금 나왔나 보다 했지. 근데 옆에 있던 아저씨가 이 상황 좀 이상하다고 말했어. 아저씨가 그러더라. 저 여자는 좀 전에 분명히 바다 쪽으로 걸어 들어가는 걸 봤다는 거야. 듣고 보니 진짜 소름 돋더라고. 덥다고 해서 밤에 바다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말이야. 물결도 꽤 거칠었는데. 근데 정작 그 여자는 한마디도 안 해. 계속 등을 돌리고 앉아 있기만 했어. 우리끼리 그냥 뭐 피곤해서 혼자 이렇게 앉아 있나 보다 하고 생각하려던 찰나였어. 갑자기 멀리 있던 어떤 남자가 소리 지르며 달려왔어. 우리 쪽으로 뛰어오면서 그 여자를 가리키더니 이러는 거야. 저 여자, 아까 내가 목격한 바다에서 나올 수가 없는 곳에 있었어요. 분명히 가라앉는 걸 봤다니까요. 듣는 순간 공기 자체가 식어버리는 것 같았어. 다들 그 여자 쪽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는데 이게 진짜 이상했어. 아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여자가 그대로 사라져버린 거야. 모래는 그대로 젖어 있었는데 사람은 없어. 아무도 못 본 거야.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를. 그날 이후로 나랑 내 친구는 밤바다 근처는 절대 안 가. 걔랑 아직도 이 얘기만 나오면 서로 그때 느꼈던 오싹함 때문에 달살돋아. 이건 분명히 내가 직접 겪었던 진짜야. 여전히 그 여자의 젖은 머리랑 차가운 느낌이 잊히질 않아. 다음 날 아침까지도 그 일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서 친구랑 다시 그 바닷가에 가보기로 했어. 낮이라 괜찮겠지 싶었거든. 어제 그 여자가 앉아있던 자리를 찾아가 봤는데 그 자리에 아직도 이상하게 모래가 축축하게 젖어 있는 거야. 마치 물이 한동안 고여 있었던 것처럼. 주변은 이미 말랐는데 말이지. 좀 더 둘러보다가 근처에서 일하시는 어르신한테 어제 그 일에 대해 물어봤어. 우리 얘기를 듣던 어르신이 갑자기 말문이 막힌 표정으로 작게 한숨을 쉬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. 거기서 그런 걸 봤다니 참. 예전부터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한 명씩 사라졌다는 얘기가 많았어. 심지어 어떤 사람이 다시 나타났는데 젖은 채로 그냥 걸어 나오곤 했다는 거 있지. 그러면서 다시는 밤바다 근처에 가지 말라며 조용히 고개를 젓는데 그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.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소름이 도로 돋았어. 뭔지도 모르는 걸 마주한 기분이 너무 찝찝하더라고.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. 우리가 다시 숙소로 돌아와서 정리하다가 친구가 갑자기 날 부르더니 전화기 화면을 보여주는 거야. 어젯밤 우리가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어. 워낙 분위기가 오싹해서 기록처럼 남기려고 내가 몇 장 찍었거든. 그런데 사진 속에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거야. 우리가 처음 그 여자를 봤던 곳, 모래사장 뒤쪽으로 희미하게 누군가 서 있는 그림자가 보였어. 분명히 아무도 없었던 자리였는데 거기에 젖은 머리의 여자가 흐릿하게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. 사진에서는 온몸이 검게 번져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는데 보고 있자니 숨이 턱 막히더라. 친구랑 나랑 아무리 봐도 어젯밤 그 여자라고 밖에 생각이 안 나. 그 이후로 난 사진을 지웠어. 근데 이상하게도 가끔 내 꿈속에 그 여자가 나와. 매번 모래사장에 등 돌린 채 앉아 있다가 내가 가까이 가면 그제야 고개를 돌리는데 얼굴이 없는 거야. 그래서 난 여전히 부산 밤바다는 꿈에도 가고 싶지 않아.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건 그 다음이었어. 부산 여행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며칠 뒤였나 내 방에서 혼자 쉬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 너머로 쿵쿵 소리가 들리는 거야. 우리 집은 고층이라 바람이 세게 불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.
근데 그날 밤 꿈에 또 그 여자가 나온 거야. 똑같이 모래사장에 앉아서 등을 돌리고 있더라. 이번에는 내가 점점 꿈속에서 그 여자 쪽으로 다가가는 걸 멈출 수가 없었어. 아무리 걸음을 멈추려 해도 멋대로 발이 움직이는 거야. 그러다 가까이 갔을 때 여자가 휙 고개를 돌렸는데 어찌 된 건지 얼굴은 여전히 없고 그 대신 내가 모르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. 딱 한마디 했거든. 내가 또 찾아갈게. 깜짝 놀라 깨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어. 너무 기괴해서 숨을 고르며 핸드폰을 봤는데 카톡 알람이 떠 있더라고. 친구한테 온 메시지였어. 나 어젯밤 꿈에서 그 여자 봤어.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손끝이 서늘해지는 게 느껴졌어. 친구랑 난 그날 이후로 서로 그 얘긴 더 하지 말자고 약속했거든. 왜냐면 그 기억만 떠올려도 가슴이 먹먹해졌으니까. 근데 친구마저 같은 꿈을 꿨다니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. 메시지를 읽으며 멍하니 앉아있던 내가 문득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진 걸 느꼈어. 창문은 닫혀 있는데도 어디선가 젖은 바다 냄새 같은 게 스멀스멀 풍기는 거야. 중간 등 뒤에서 찰싹거리는 소리, 마치 누군가 젖은 발로 모래를 밟으며 걷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.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방 한가운데 바닥에 물자국 같은 게 있어서 눈을 떼지 못했어. 그저 그대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지. 그 자국은 방금 만들어진 게 분명해 보였거든. 물방울은 아직도 천천히 퍼지고 있었으니까. 중간 머릿속에 그 여자의 머릿속에 그 여자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. 이건 꿈이 아니야. 지금 이 순간 뭔가가 정말 내 방에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거든. 손이 떨리면서도 그 물자국을 따라 시선을 옮기기 시작했어. 물자국은 천천히 내 책상 아래로 이어져 있더라. 난 거의 숨도 못 쉬고 조심스레 고개를 숙여 책상 아래를 봤어. 그리고 그 순간 거기서 젖은 머리카락이 보였어. 길고 축축하게 늘어진 머리카락이 모래를 밟는 소리와 함께 천천히 움직이는 걸 본 거야. 근데 가장 소름 돋는 건 그 머리카락 뒤에서 느껴진 시선 같았어. 얼굴은 없는데 누가 나를 똑바로 보고 있다는 그런 섬뜩한 느낌. 이젠 그만 멈추길 바라며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내 등 뒤에서 차가운 바람 같은 게 쌩하고 지나갔어. 그 순간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는데 정신이 번쩍 드니까 방엔 아무것도 없고 물자국도 사라졌더라. 하지만 이상하게도 바닥에는 모래 한 알 남아 있는 거야. 말라붙은 모래 알갱이 몇 개가 딱 내 발밑에만 흩어져 있었어. 창문은 아직도 꽉 닫혀 있고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구조인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더라. 근데 더 이상한 건 그 모래를 떼어버리려고 내가 손을 뻗는 순간이었어. 모래 사이에 뭔가 반짝거리는 게 보였거든. 조심스럽게 만져보니 젖은 체온이 아직도 남아있는 하얀 리본이었어. 확실해. 그날 밤 바닷가에서 본 그녀가 머리에 묶고 있던 바로 그 리본. 난 도저히 이걸 버리지도 그냥 둘 수도 없어서 그 리본을 창가에 그대로 올려두고 밖으로 뛰쳐나왔어. 그날 이후로 절대 내 방엔 혼자 있지 않아. 근데 가끔씩 문득 느껴져. 정말 작고 희미한 발소리가 내 방에서 더는 들리지 않을 때 그때야말로 더 무섭다는 기분이. 마치 누군가가 나를 따라 다시 이 집에서 나갈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거든.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렀어. 모든 게 조금씩 잊혀져 가려는 찰나에 어느 날 밤일이 터졌어. 그날도 여느 때처럼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. 갑자기 휴대폰이 울린 거야. 화면을 보니 친구한테서 온 전화였어. 근데 폰을 들자마자 묘한 기운이 스쳐 지나갔어. 막상 받아보니 친구 목소리가 떨리더라. 야, 그 리본 내가 얘기 안 했던 것 같다는 거야. 중간 머리가 쭈뼛 서더라. 내가 뭐? 하고 물으니까 친구가 한참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. 그거 버려야 돼. 내가 부산에서 집에 와보니까 내 짐에 너랑 같이 찍은 사진첩에 그 리본 끼고 있는 여자가. 그리고 그렇게 말을 끊었어.
그 순간 전기가 탁 끊긴 줄 알았어. 순간 나도 숨이 막힐 것 같았어. 전기가 끊긴 방 안에 갑자기 찬 기운이 퍼지는 게 느껴지더라. 친구가 남은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.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느껴지는 그 기운. 마치 누군가가 내 바로 등 뒤에 있는 것처럼 숨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. 그런데 정말로 귀 뒤에 차갑게 스치면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. 또 만나자. 그 한마디에 등골이 오싹해지며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. 미친 듯이 방에서 뛰쳐나와 거실로 나왔는데 그때 내 방 문이 저절로 천천히 닫히는 소리가 났어. 닫히는 순간 문틈 사이로 살짝 보였던 건 젖은 머리카락 한 가닥이었어. 내 방 문이 완전히 닫히고 그 젖은 머리카락이 사라진 뒤에도 나는 꼼짝도 못하고 거실에 그냥 서 있었어.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손발이 다 차갑게 얼어붙어 버린 느낌이었지.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다시 방 안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. 너무 무서웠지만 그냥 계속 이렇게 두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. 천천히 방 문을 열었는데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. 물자국도 젖은 머리카락도 사라지고 그냥 평소랑 똑같은 내 방인 듯 했지. 근데 정말 이상한 건 책상 위에 올려뒀던 그 리본조차 사라져버린 거야.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다른 곳도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에 방 안을 더 둘러보는데 침대 밑에서 아주 희미하게 찰싹거리는 소리가 다시 들리는 거야.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줄 알았어. 가만히 서서 소리만 듣고 있었는데 그때였어. 방 안에 있는 거울 속에서 뭔가 희미하게 움직이는 게 보일 듯 말 듯 보이는 거야. 움직이는 게 점점 뚜렷해지는데 그 여자가 거울 너머에서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거야. 이번엔 얼굴이 보였는데 눈도 코도 입도 있는데 이상하게 그게 얼굴처럼 안 보였어. 웃고 있는 것도 같고 울고 있는 것도 같고 무언가 틀어진 얼굴이었어.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는데 거울 속 여자가 갑자기 손을 들어 거울을 두드리더라. 쿵쿵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갑자기 꺾인 듯한 몸짓으로 거울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느껴졌어. 내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려는 순간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 귓가에 속삭이는 소리가 또렷이 들렸어. 어서 와. 계속 날 보게 될 거야.